집값 잡겠다고 다주택자 때려잡다가 미용실 손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꼬이면서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를 잡으면 집값이 잡힐 줄 알았지만 결국 잡힌 건 서민들의 지갑일 뿐입니다. 돈이 말라버린 곳에서 우물을 파지 마십시오. 확실한 차별화로 무정하고 고단가로 가치를 입증하고 VIP 시스템으로 고객을 묶고 온라인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여전히 물이 흐르고 넘치는 곳 가치 소비의 시장으로 과감하게 이동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자 미용사 TV입니다. 오늘 하루도 샵에서 치열하게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 2월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온통 부동산, 금리, 그리고 경기 이야기뿐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연일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우리 원장님들은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어떻습니까? 손님들이 와서 웃으며 머리합니까? 아니면 원장님 이번에 전세금 1억 올려달래. 또 월세 내느라 이번 달 염색 못하겠어. 이런 한숨 섞인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안 돌아서라고 뭉뚱그려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자본주의의 냉정한 팩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경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원장님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장사를 해야 할지, 왜 동네 장사가 망해가는지 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번 뜯어보십시오. 집값을 잡으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돈줄을 쥐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팍팍 올릴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미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금리 1%만 올라가도 줄도선합니다. 그 경제적인 충격과 반발을 감당할 수 없으니 금리는 꼼짝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대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손쉬운 타깃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을 투기꾼, 악마로 규정해서 세금 폭탄을 때리고 규제하면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집값이 잡힐 거라고 선전합니다. 듣기에는 참 좋죠.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여기에서 아주 무서운 경제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다주택자가 시장에서 사라지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냉정하게 시장을 봅시다. 다주택자는 대한민국 임대시장의 민간 공급자입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임대 아파트를 지어줄 수 없으니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놓고 월세를 놓으면서 서민들이 살 집을 제공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악마로 몰아서 시장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월세 물량이 씨가 마릅니다. 공급이 없는데 수요는 그대로니 전세값과 월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더 심한 건 다주택자들이 규제 때문에 내놓는 매물들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좋은 강남 아파트, 소위 똘똘한 한 채를 내놓을까요?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지 않는 빌라, 오피스텔, 지방 아파트 이런 것들부터 시장에 던져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나도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아우성하는데 시장에는 원하지 않는 매물만 쌓입니다. 진짜 좋은 자산의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 전세, 월세 시장만 지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용실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 즉 그동안 우리 미용실 매출을 받쳐주었던 평범한 중산층 고객들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월세가 오르고 전세 대출이 폭등하니 이분들은 이제 머리에 쓸 돈이 아예 0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 오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살벌한 양극화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자산가들, 월세를 받는 건물주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자산 가치는 방어됩니다. 이분들은 경기가 어려워도 지갑을 엽니다.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경기가 어려우니 싸게 해서 많이 받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돈 없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서민 상권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넘치는 곳 자산가와 가치 소비의 시장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4단계, 그 솔루션, 차별화, 단가업, 해운제, 온라인, 이걸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차별화, 즉 가치의 재정의입니다. 가격표를 건드리기 이전에 원장님이 판매할 상품이 생필품인지 명품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규제 상황에서도 똘똘한 한 채는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했죠. 미용도 똑같습니다. 동네 흔한 파마는 가격이 떨어지지만 대체 불가능한 기술은 가격이 오릅니다. 그냥 파마 잘해요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펌할 때 샤이닝 CC라는 특수 단백질을 모발 뼈대부터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펌을 했는데 머릿결이 태어날 때보다도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고객의 결핍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를 먼저 만드십시오. 이게 있어야 자산가들이 원장님을 쳐다봅니다. 똘똘한 하나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차별화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단가업을 하십시오. 차별하던 무기가 생겼다면 이제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자산가들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하지 않는 것을 따집니다. 그들에게 싼 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싸구려 약을 쓴 거 아니에요? 라는 의심의 대상일 뿐입니다. 제 기술은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샤이닝 CC 펌 20만원, 30만원을 받으십시오.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아파트가 비싸도 팔리는 것처럼 원장님의 기술이 명품으로 인식되는 그 순간 가격 저항은 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검증된 고객을 묶어두는 해운제 VIP 시스템입니다. 비싼 돈을 내고 만족한 고객, 그 돈 있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남들과 다른 대우입니다. 돈을 쓰는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일회성 결제로 끝내지 말고 고객님은 우리 샵의 VIP시니까 오실 때마다 대기 없이 전용룸에서 전용 제품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멤버십을 제안하십시오. 부동산 자산가들이 프라이빗한 뱅킹 센터를 이용하듯이 원장님의 샵을 그들의 프라이빗 뷰티 센터로 만드십시오. 그들이 100만원, 200만원씩 선결제해 두면 경기가 아무리 박살나도 원장님의 샵은 무풍지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것을 알리는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샤이닝 CC를 개발하고 VIP룸을 만들어도 아무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타깃으로하는 그분들은 동네 전단지 보고 오지 않습니다. 검색해서 옵니다. 거창하게 인스타 스타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춤추고 챌린지 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를 꾸준히 노출하십시오. 네이버 플레이스나 인스타에 기장 추가 없음, 학생 할인 이런 거 제발 지우십시오. 대신 머릿결 상하지 않는 열펌, 망한 머리 복구 전문, 1:1 프라이빗 케어 같은 그런 키워드를 심으십시오.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그분들이 반응할 만한 고급스러운 신호를 온라인에 계속 보내야 합니다. 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꼬이면서 양극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를 잡으면 집값이 잡힐 줄 알았지만 결국 잡힌 건 서민들의 지갑일 뿐입니다. 이 현실을 탓하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흐름을 타고 살아남으시겠습니까? 돈이 말라버린 곳에서 우물을 파지 마십시오. 확실한 차별화로 무정하고 고단가로 가치를 입증하고 VIP 시스템으로 고객을 묶고 온라인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십시오. 여전히 물이 흐르고 넘치는 곳, 가치 소비의 시장으로 과감하게 이동하십시오. 그것만이 2026년 원장님이 흑자 부도를 막고 진짜 부자 미용사가 되는 유일한 생존 루트입니다. 오늘 제 분석이 원장님들의 경영 전략을 다시 짜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